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치권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이 거의 뭐 이제 이 내란 수계, 이 내란 종사자들과 함께 또 극우들과 함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저는 뭔가 예. 탄핵될 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탄핵이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하야가 아니지 파면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네.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다 파면되면 이제 태도를 바꿀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꾼 사람 몇 명 있다. 나경원, 윤상현,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네. 사람들은 안 바꿉니다. 뭐 구미역까지 가서 네. 집회 참석하고 그렇죠. 이런 의원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은 특히 누구야 나경원, 윤상현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래요. 수사가 진행돼. 왜냐면 아니 나경원 같은 경우 6년째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 진행을 해야 국회법 되잖아요. 위반 거기에도 윤상현은 사건. 명태균 리스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름까지 대가면서 이 사람이 공천위원장이니까 공천 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빼박이에요, 빼박.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할 거다. 근데 파면하면 끝이에요. 그러든 말든. 다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광훈처럼 이 극우 세력들 이 세력들과 함께 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도 숲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주류는 결국 돌아서요. 승복한다고 왜 쌍권이 얘기했겠어요? 쌍권이 둘 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권영세 승복하겠다고. 위원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네. 대표가 또 확인하고. 파면되면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파면되고 나서 끝까지 간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선 준비해야 돼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당 가는 순간 뭐 입장에서는. 그렇지 뭐 제가 볼 때 네. 뭐 돌아선다 하더라도 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대선 모드로 돌아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뭐 윤석열과 함께하는 모습도 얼마 네. 안 남았다. 파면이 되는 순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때를 보면 그때는 이제 보수가 이제 분열되면서 네. 권성동 그 당시에 권성동은 다 괜찮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소추위원장, 심지어 소추위원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국민의힘이 과연 이 정당이 보수 정당 맞느냐? 이제 보수 정당이 못 부를 것 같아요. 극우 정당이라고 얘기할 그렇지.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버렸죠. 갔어요. 예. 갈 것 아예. 같은 게 아니라 가버렸죠. 맞습니다. 이제 예. 가버렸고요. 지금 좀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어떤 스피커라고 불렀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조갑채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예. 잘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렇네요.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보수 언론이라고 불렸던 조선일보에 대해서 극우 세력들은 거기마저도 무슨 좌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요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이 자들이 사실 박근혜 때만 해도 뭐 당이 분열되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추위원장 역할을 권성동이 맡았었고 네. 그래도 자당에서 낸 후보가 잘못을 저질러서 탄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보수당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 모습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중간 2월 초, 2월 중순까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거나 파면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가 네. 저기서 어떻게 대선 정국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윤석열을 넘어서고 윤석열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시기를 아예 놓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설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선 전국에서조차도 윤석열은 파면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대선 과정에서는 마치 상황처럼 그 노릇을 할 거고 근데 이거는 보수 세력으로서의 상황이 아니라 네. 지금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들 몇몇에 의해서 놀아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 지금 국민의 위에 있는 건 극우 유튜버들 몇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권 여당과 파면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파면된 자를 이 주물러 이렇게 오락벼락 쥐락펴락 하는 거는 네.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되는데 무슨 보수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보수로서의 역할을 하겠어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그냥 아예 대놓고 하는 게 아시겠다시피 그런 분석들이 이미 몇 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네. 대권은 포기했고 당권 그리고 당권 이미. 이 당권이 아니라 사익 네. 여기서 사익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그럼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황당한 뉴스가 이번 주 초에 나왔죠. 네.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좀 경쟁 구도였다거나 약세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3분의 1이 공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그 지역구에 나서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드러나네요. 이게 드러났어요. 이제는 예. 쪼그라든 아주 극우에 내지는 그나마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보수를 지금 지지하던 분들이 또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마지못해 그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하는 게 완전히 그냥 진흙탕으로 처박히는 아. 겁니다. 보수 정치 세력은.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중도 보수 전략을 네. 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이 국민의힘의 두드러진 현상이 이재명 대표에게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서 그렇지. 너네 나밖에 없잖아 대안이 이렇게 또 협박적으로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윤석열이 지금 풀려나 있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도 뭐 재판은 받겠지만은 아크로비스타 그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파면 이후에 나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전국 일주하면서 네. 선거운동 하지 맞아요. 그럴 그 선거운동이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선거운동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힘이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네.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겠죠. 뭐 예컨대 김문수 같은 사람,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만약에 김문수가 당선이 되면 본인이 사면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쌍권도 엄청 싫어할 거예요.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고 상상을 해봐. 끔찍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전 좋은데요. 왜? 아, 그러니까 본인 말고 쌍권 얘기하는 거야. 쌍권. 예. 쌍권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이게 뭐지? 예전에 한번 그거 기억나요? 권영세가 네. 처음에 뭐 보고 있다가 뭐 이런 적 있었죠. 기자회견 할 때 윤석열 기자회견을 기억나요? 안 나요? 아, 예. 뭐 그러면서 이렇게 방송에 나갔잖아요. 네. 그런 말이 또 나올 수 있다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러고 남아요. 아니 왜냐면 네. 경쟁력이 없잖아요. 아니 뭐 다 누가 나오든 사실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네. 김문수 장관이 만약 후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으로 가겠다는 거거든 그냥.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분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한동훈 입장에서 이걸 계속 볼 수 있겠어요?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 보수의 그런다고 분열. 본다 그러면 예. 극우의 분열. 극우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극우와 이제 그래도 또 국민의힘을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네.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 이렇게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예. 본선 가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예. 저희 지금 추사모 권한대행 얘기를 잠깐 초두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디 뭐 저 경제행사장 가가지고 아. 컬러 테스트 자기하고 그 사진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예.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기가 차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지금 이젠 내 차례인가 뭐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도 갑자기 최근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할 만큼 상법 개정에 자기의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위치를 건다든가 아니면 뜬금없이 그 국회에 나가가지고 물론 김건희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100억 원 이상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인정한다든가 이런 태도들이 삼부토건 그 주가 네. 관련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권의 분열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것도 눈여겨 봐야 되고. 자, 지금 5시 5분이 됐습니다. 5분. 네. 헌법재판소 아직 55분이 남아 있어요. 네, 브리핑 룸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박근혜 때도 5시 40분에 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기다려보죠. 있고 자, 기자들도 여전히 브리핑 룸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있어야 아까 금요일에 할 수 네. 있다. 뭐 내일 할 수도 있겠지만 금요일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헌재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